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이버 보안의 진짜 최전선, 그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한쪽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AI가 완전히 새로운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지긋지긋한데 여전히 우리 발목을 잡는 오래된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이 있죠. 이 두 개의 전쟁터,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그 AI 비서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당신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완전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는 현실이 될 수 있는 위협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뭐 때문이냐? 바로 에이전틱 AI 때문입니다. 자, 이게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성형 AI랑은 차원이 좀 달라요. 걔네들은 그냥 질문에 답하고 글 써주는 정도잖아요. 근데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직접 실행까지 합니다. 심지어 다른 AI랑 협업도 하고요. 핵심은 바로 이 행동하는 능력이에요. 여기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보안 구멍이 뻥 뚫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웹 보안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곳 중 하나죠. 오와스프가 역사상 처음으로 이 에이전틱 AI만을 위한 상위 열대 리스크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AI가 열어젖힌 이 새로운 전쟁터에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하는지 그 지도를 지금부터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먼 미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테너블의 전문가인 캐렌 카츠가 뭐라고 경고하냐면요. 이미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전틱 AI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위협이 벌써 우리 집 문 앞까지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와스프가 딱 짚어낸 첫 5가지 위험부터 볼게요. 첫 번째, 목표 하이제킹. 공격자가 AI의 목표를 슬쩍 바꿔서 착한 비서를 순식간에 악당으로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도구 오용. AI가 쓰는 멀쩡한 도구를 아주 파괴적인 용도로 쓰도록 속이는 겁니다. 세 번째, 신원 남용. AI 계정을 해킹해서 원래 주어진 권한을 훨씬 넘어서는 위험한 일들을 시키는 거고요. 네 번째는 공급망 취약점. AI가 학습하는 외부 데이터나 플러그인을 오염시켜서 시스템 전체를 감염시키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예상치 못한 코드 실행인데요. 이건 자연어, 즉 우리가 쓰는 말로 시스템을 교묘하게 속여서 악성 코드를 실행하게 만드는 새로운 수법이에요. 이어서 나머지 5가지입니다. 6번째, 메모리 오염. 이건 AI의 기억을 조작해서 나중에 엉뚱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거고요. 7번째, 불완전한 통신. AI들끼리 주고받는 메시지를 중간에서 가로차서 시스템 전체를 속이는 겁니다. 8번째, 연쇄적 장애.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요. 요즘 AI 시스템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오류 하나가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9번째는 신뢰 악용. AI가 아주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여 넘기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아내는 겁니다. 마지막은 불량 에이전트. 말 그대로 통제를 벗어나서 사고치는 AI를 말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미래의 위협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시선을 좀 돌려보죠. 놀랍게도 오늘날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건 사실 수십 년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아주 기본적인 결함들이에요. 미국 사이버 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 시사와 마이터가 발표한 가장 위험한 소프트웨어 약점 탑25를 통해서 이 코드의 오래된 상처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 좀 보세요.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1위, 여전히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CWE79. 2위, SQL 인젝션, CWE89. 와, 개발자분들이라면 정말 지겹도록 들으셨죠? 이게 수십 년 된 취약점인데 아직도 1, 2위를 다투고 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가 저기 앞에서 본 화려한 AI 위협에 정신 팔린 사이에 정작 집안의 기본적인 문단속은 얼마나 허술하게 하고 있었는지 그걸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 이게 뭐냐면요. 아까 목록 9위에 있던 OS 커맨드 인젝션, 즉 CWE78, 이 단 하나의 취약점 유형 때문에 지금 당장 해커들이 활발하게 써먹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취약점, KV의 개수입니다. 이 오래된 약점 하나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심각한 위협인지 이 숫자 하나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추상적인 취약점들이
현실 세계에서는 대체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에너지나 수도 시스템 같은 국가의 아주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실제 공격 사례와 그에 대한 방어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사의 경고를 보면요. Cyber Army of Russia Reborn이나 노네임 057 같은 친러시아 성향의 해킹 그룹들이 전 세계의 중요 인프라를 마구 공격하고 있다고 해요. 네, 진짜 놀라운 점은 그들의 공격 방식입니다. 무슨 최첨단 기술을 쓰는 게 아니에요. 보안 설정이 전혀 안 된 원격 접속, 그러니까 VNC를 그냥 쓴다거나 공장에서 처음 설정된 기본 암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등 아주 단순하고 기회주의적인 전술을 쓴다는 겁니다. 공격이 단순하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방어 역시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뜻이겠죠. 실사가 제시하는 대응책은 아주 명확합니다. 운영 기술, 즉 OT 환경이 인터넷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하고 강력한 다단계 인증은 무조건 구현하고 우리 회사의 모든 자산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VNC 같은 원격 접근은 꼭 필요할 때만 아주 제한적으로만 허용하라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거죠. 자, 이제 기술적인 해결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이 AI 시대에는요, 보안이 더 이상 기술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맥킨지 보고서는 이제 기업의 이사회가 직접 나서서 AI 거버넌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리더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거죠. 맥킨지는 기업이 AI를 대하는 자세를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AI를 비즈니스 전략의 심장에 두는 비즈니스 개척자, 운영 혁신을 위해 AI를 적극 활용하는 내부 혁신가, 특정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기능적 재창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분야에만 조심스럽게 AI를 적용하는 실용적 도입자. 여러분의 회사는 이 넷 중에 어디에 해당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하던 이사회는 이 4가지 단계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 회사의 AI 자세가 무엇인지 전사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둘째, AI 관련 감독 책임이 이사회인지, 특정 위원회인지 아니면 경영진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책임 공백이 안 생깁니다. 셋째, 위험 관리 기준 같은 명확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를 문서로 딱 만들어 둬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들이 직접 데이터 과학자가 될 필요까진 없지만 적어도 AI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기회와 위협을 가져오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행동하는 AI라는 미래의 위협과 수십 년 된 소프트웨어 결함이라는 과거의 망령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당신과 당신의 조직은 이미 지나간 어제의 전쟁에만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다가올 내일의 전쟁까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오늘날 사이버 보안의 핵심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정보, 이걸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책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분석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클림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